7월 FOMC 회의록에서는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경계가 예상보다 넓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10년물 금리는 약 4.66%로 내려갔고 나스닥은 0.16% 상승했습니다. 왜 매파적으로 읽힐 수 있는 회의록과 시장 방향이 다르게 보였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날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확대했고 그 발표 이후 장기금리와 달러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당일 시장 반응은 FOMC 회의록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회의록에서 실제로 확인된 표현을 구분하겠습니다. 7월 회의의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로 통계됐고 실제 표결은 9대 3이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여러 참가자가 그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정책 긴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참가자가 당장 7월 인상을 원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인상 선호와 조건부 향후 긴축 경계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경계가 나왔을까요? 회의록에서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 전망의 위험이 상방으로 기울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동 갈등이 길어지면 공급망 문제와 물가 압력이 오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수년간 2%를 웃돈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과 임금,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논의됐습니다. 반면 노동시장 여건은 당시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됐습니다. 즉 7월 회의 당시에는 노동시장 급락보다 물가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을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논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축을 다시 잠가야 합니다. 이번 회의록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린 회의의 기록입니다. 반면 8월 19일의 시장 가격은 그 뒤에 발표된 물가와 고용, 기업 뉴스와 지정학 변수까지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8월의 새로운 데이터를 보고 7월 연준 위원들이 판단했다고 말하면 시간 순서상 틀립니다. 회의록은 당시 생각을 보여주고 지금 시장은 그 생각을 이후 새 정보와 다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A세트에서 정했던 확인 지도를 실제 결과와 비교하겠습니다. 첫째, 물가 경계 북은 확인됐습니다. 여러 참가자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추가 긴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둘째, 금리와 달러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셋째, 나스닥은 0.1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A세트의 목적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할지 먼저 정하고 B세트에서 실제 문서와 실제 시장 반응을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장 반응의 핵심 변수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장기 명목 국채의 유동성 지원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10년에서 20년, 그리고 20년에서 30년 구간이고 변경은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적용됩니다. 발표 뒤 미국 30년물 금리는 약 5.19%, 10년물은 약 4.66%까지 내려왔고 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을 연준의 양적 완화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재무부가 장기 국채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별도의 발백 조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산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우는 0.22%, S&P 500은 0.21%, 나스닥은 0.16% 상승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로이터 외환시장 스냅샷에서 약 98.9상 0.72% 하락했습니다. 또 회의록 공개 뒤 로이터 보도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 31%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회의록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도 당장 9월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 연결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금리와 달러 하락은 성장주의 금융여건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반도체 움직임을 FOMC 하나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매입은 오늘부터 약 석 달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장에서는 미국 금리와 달러, 외국인 수급, 코스피와 코스닥 ETF 상대 강도, 그리고 하이닉스의 개별 기업 재료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회의록은 연준이 7월에 무엇을 걱정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8월 19일의 시장 가격은 연준만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유가와 지정학, 기업별 뉴스가 함께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뉴스가 나왔다고 모든 자산 움직임을 하나의 원인으로 묶지 않습니다. A세트는 기대지도였고 오늘 B세트는 실제 결과 검증입니다. 예측보다 확인하는 시장 이슈 해설이 유용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